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주차 2교시를 시간에 흙의 퇴적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요소, 흙의 성질과 흙의 현재 상태와 그 다음에 흙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흙 구조 지금 이야기하다가 말았습니다. 흙 구조에는 미시 구조와 거시 구조가 있었죠. 그죠? 거시 구조는 여러분 상세히 사실은 몰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잠깐 언급만 할게요. 여기서 세립토의 퇴적의 청서는 앞에서 배웠죠. 그죠? 그 이상에서 배웠죠. 그죠? 이상에서 이렇게 퇴적층이 차례차례로 형성되는 걸 이 청서라고 그랬죠. 그죠? 각각의 그 단위, 요 단위를 청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저 말로만 했습니다. 전리, 조인트, 피셔링, 실트와 모래심, 그 다음에 뿌리 구멍, 루트홀이라고 뿌리에 의해서 구멍이 생기는 거. 그 다음에 바브드 크레이 여러분 배웠죠. 그죠? 교환의 여름과 겨울의 반복에 의해서 어떻게? 반복에 의해서 흙이 교호한다고 그랬죠. 그죠? 다른 성분들이. 는 전 집안의 공학적 거동을 지배한다. 그들은 신선한 재료보다 집안 내의 작은 강도를 갖는다. 신선하다는 말은 원래의 재료보다 강도가 작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런 요소 때문에, 전리 이런 것은 구조적인 요소 때문에, 이 구조가 흙의 구조가 있다는 말은 강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죠. 그죠? 일종의 그냥 여러분 크랙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흙 자체가 단단한데 크랙이 가면 어떻게 약해지겠지. 그죠? 선행 안밀된 점토와 점토의 전리와 피셔는 재하 또는 건조 또한 수축균열에서 오는 것 같아. 이거 그냥 거의 설명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형태의 점토에 있는 건접해 있는 전리들은 절토라는 그 흙을 깎는 거죠. 몇 년 내에 미끄러짐 현상이 일어난다. 거의 파괴가 일어난다. 이 소리예요. 이런 절토가 있다고 해서 이게 절토. 이에서 여기 이런 전리들이 있다고 해서 아까 조인트라든지 심이라든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공사를 하고 난 이후 이게 점토인데 점토는 전리들은 지금 당장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서서히 하중이 여기서 하중이 작용합니다. 이렇게 하중이 작용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이 범위가 자꾸 확산되겠죠. 그죠? 확산되면서 이 사면 자체가 미끄러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결국 뭐예요? 붕괴가 일어난다. 붕괴. 이렇게 미끄러진다. 여러분 산사태 또는 저번에 매스컴에 많이 나옵니다. 구조물 원리라는데 옆에서 저때 작년에 유치원 사건, 유치원을 지었는데 옆에서 붕괴가 나가지고 유치원에 이래 지어 있었죠. 그죠? 그렇게 지어 있었는데 여기에 어떠냐면은 이 다른 공사를 위해 이렇게 깎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죠? 유치원이 어떻게 돼요? 이게 붕괴가 되니까 어떻게 돼? 유치원이 기울어졌죠. 이렇게. 점선처럼. 그죠? 기울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 부분이 파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난리 친 적 있죠. 그래 대피하고 대피하고 이런 사건이 매스컴에
보도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텐데 이때 문제점이 뭐니 하고 전문가가 많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재하라는 것은 재하중 안로딩이랬지, 그죠? 안로딩. 전리들을 열리게 해요. 하중을 제거한다는 말이에요. 제거한다는 말은, 하중을 제거한다는, 전리들이 원래 거의 폐쇄하고 있던 것들이 하중을 제거시키면 어떻게 해요? 뭐 굴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이 자체가 다시 전리들이 이 팽창을 하게 되죠. 그죠? 팽창을 해서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서 점토가 연약화되어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약하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런 전리들은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할 때는 항상 집안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집안 조사를 촘촘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연속적으로 촘촘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발견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리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 캐나다 보면 럭키 산맥 있죠. 럭키 산맥에 그 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캐나다의 유명한 토목인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지. 그래서 일종의 그건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암 속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깔리는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토목인이 잘못했니 어쩌고저쩌고,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우리 토목인은 최대한 정성을 가해서 조사를 해서 최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 단계밖에 할 수 없다는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평원에 있는 점토대에 있는 전리들은 팽창과 수축의 반복에 의해서 수반되는 태적에 의해 유래된다. 피셜에 대한 걸 이제 여기 정의를 해놨어요. 피셜드는 아까 정규 안밀토에 했죠. 정규 안밀토에서 발견되고 이는 수축관계 위의 수축관계 표지죠. 함수비 상태이며, 수축관계 위의 상태라는 것은 반고체 상태죠. 그죠? 반고체 상태이며 건조 혹은 재하에 의해서는 야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피셜드는. 그래서 뭐냐면 결국 건조 재해에서 야기될 수 없다는 말은 이 함수비 상태에서는 반고체 상태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상의 상태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누가 이야기했냐면 스캠턴 앤 놀시라는 분이 1952년에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나무들은 몇몇 점토 피셜링과 수축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관찰됐다. 누가 있냐? 바브라는 분이 이거에 의해서 나무 몇몇 점토 피셜과 수축을 야기시키는 것을 이 나무들이 요런 점토에서, 아까 나무들 보통 루트 홀이 했죠. 그죠? 뿌리가 구멍을 내는 걸 이야기해요. 거기에서 피셜이 발생된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관찰을 한 거죠. 바브라는 분이 1958년에. 조립토 한번 보세요. 조립토 구조 한번 볼게요. 세립토 구조되어 있으면 이해되면 조립토는 입자의 접촉점에 의해 발생된 마찰력이에요. 마찰력. 이게는 잔립구조가 있어요. 잔립구조가 다른 구조가 있는데 봉소구조라고 또 있어요. 뒤에서만. 단립은 한자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단립의 입도 입자에 쌀이 써있다는 말이에요. 쌀. 요 써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쌀이에요. 그 다음 오른쪽에 써있다는 쌀이 써있다는 말은 한 개의 쌀이 써있다는 것은
하나하나 낱개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래를 위에서 자연낙하 시킬 때 떨어지는 현상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단립 구조예요. 흙 부유물에서 가라앉는 토립자이며 이는 다른 토립자들과는 뭐예요? 독립적이다. 그걸 아세요? 독립적이다. 그 다음 태적 매체는 뭐예요? 공기하고 물이죠. 그죠? 당연히죠. 그 다음에 너선 또는 조립한 상태를 이루고 있다. 너선은 간극비가 증가하고 상대 밀도 감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조밀은 간극비가 감소하고 상대 밀도가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간극비. 그 다음 상대 밀도에 대한 것을 항상 염두에 되죠. 그죠? 세립트는 뭐예요? 간극비하고 에테버 리미트 함수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죠? X성 한계, 소성 한계, 수축 한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간극비의 범위는 다음 요소에 의해 지배된다. 간극비의 범위는 어디냐면 토립자 입도분포, 이게 뒤에서 배웁니다. 앞에서 했죠. 그죠? 토립자 입도분포, 입도분포가 양호하면 어때? 여기 세로가 통과율이 있죠. 그죠? 통과율. 가로가 뭐였어요? 가로에서 로그에서 U 직경 D였죠. 그죠? 로그 L이에요. 되게 어렵네. 로그 D였죠. 그죠? 입도분포에 따라서 토립자의 입도분포가 이렇게 써있냐, 이래 돼 있느냐, 그죠? 실선으로 돼 있냐, 점선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 간극비 범위가 굉장히 차이 나죠. 그죠? 실선으로, 점선으로 돼 있을 때 간극비 분포가 굉장히 넓겠죠. 그죠? 왜냐, 똑같은 입자끼리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간극이 많다는 소리죠. 이거는 양립도일 때는 어때요? 양립도일 때는 간극 사이에 작은 입자들이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간극비가 작다는 말이죠. 그죠? 토립자의 배열 또는 묶음이다. 토립자가 어떤 배열하고 어떻게 묶어지냐, 한 곳에 묶여져 있냐, 분산되어 있냐, 이런 것에 따라 다르죠. 입자 모양에 대해서, 입자 모양이 둥글고 또는 각진 행태에 따라서 간극비 자체가, 간극이 달라요. 그죠? 그 간극 자체가. 왜냐면 이래 각이 져 있다, 둥글다, 각이지 있으면 각 사이에 작은 입자들이 또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각이지 있다. 그래서 이 각이지 있으면 이 사이가 더 간극이 더 작겠죠. 그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번역을 안 했는데 이건 그냥 보세요. 이게 정규 암밀도예요. 이게 1이 정규 암밀도, 이게는 과암밀도, 옛날부터 많이 받았던 거죠. 현재부터. 그죠? 그래서 요건 정규 암밀도는 똑같은 입자로 이렇게 똑같은 배열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정규 암밀도예요. 과암밀도는 어떻게 힘을 주면 요런 상태가 돼요. 너무 빽빽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튕겨 나오는 거죠. 튕겨 나오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만 아세요. 그 다음 정규 암밀도는 느슨하고 부드럽다. 느슨한 건 조립토고 부드럽다는 뭐였어요? 세립토 있죠. 그죠? 여기서 과암밀도는 덴스하다, 조밀하다. 이게 조립토예요. 스티프하다는 세립트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립구조하고 두 번째 봉소구조가 있어요. 봉소구조는 영어로 하니콤드. 하니는 꿀이죠. 그죠? 꿀벌. 꿀벌 집을 하니콤드래. 그죠? 콤드. 하니콤인데 콤드 해서 우리 행용사를 만들죠. 그죠? 스트럭처. 꿀벌 구조, 꿀벌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봉소 구조입니다. 뒤에서 그림에서 나오죠. 이런 상태. 꿀벌이 이래 돼 있죠. 그죠?
이런 상태. 이거는 준안정이에요. 완전 안정하지 않고 준안정이다. 그 다음에 불안하지도 완전히 불안해서 깨지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상태라는 거죠. 토립차의 아치는 정하중을 지지할 수 있으나 그 구조는 진동 또는 동적 하중이 작용한 붕괴에 매우 민감하다는 말은 이 자체는 가만히 있는 하중, 정하중 누구 법칙이죠? 뉴턴의 몇 법칙? 1법칙이죠. 그죠? MA에서 F-MA는 제로죠. 그죠? 또는 MA가 없는 거죠. MA 자체가 없는 거죠. 그죠? A가 없는 거죠. 각속도. 그래서 만약에 등속도였죠. 그죠? 등속도. 그리고 가만히 있거나 등속도죠. 그래서 뭐라 했어요? force equilibrium이랬죠. 뭐예요? 힘의 평행이라고 그랬어요. 평행. 항상 그래요. 관성의 법칙이 아니죠. 힘의 평행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럴 때는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동이나 동적 하중이 작용하면 매우 민감해서 금방 붕괴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단히 느슨한 토립조 구조에 있는 물의 존재는 대단히 느슨한 토립자 구조에 있는 물의 존재는 그들의 공학적 거동 또한 변화시킨다. 이 말은 뭐냐? 안에 요 사이에 물이 있어요. 요 사이에 간극 사이에 물이 있겠죠. 그죠? 요 물의 변화에 따라서 뭐예요? 공학적 거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야. 느슨한 경우에 이야기하는 게 느슨한 경우. 그 다음에 느슨한 토립자 구조의 전형적인 현상이 뭐냐면 팽창과 모세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물이 들어있으면 팽창을 해서 이게 자꾸 팽창해서 넓어져. 이 구조가. 원래 저부터 자꾸 팽창해서 넓어지만 이런 구조가 이러는데 이게 어떤 일은 입자끼리 더욱더 약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겠는데 모세관 현상이 일어나는 모세관 현상은 어떤 현상이죠? 표면 장력 여러분 배웠죠? 유리에 물이 사이에 있을 경우에 이쪽에 힘을 주었을 때 미끄러지지 않죠. 그죠? 그 뭐 때문에 그래요? 표면 장력 때문에 그랬죠. 그 표면 장력에 의해서 대롱에 한번 보세요. 대롱에 우리 이렇게 물이 있어요. 표면 장력에서 물이 있다가 나중에 이 대롱이 그 구멍이 아주 좁으면 물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가만히 놔둬도 물이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모세관 현상이에요. 모세관 현상. 이 대룡이 뭐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냐면 입자 사이의 간극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요 간극이 좁으면 좁을수록 어떻게 해요? 물이 올라온다. 그게 모세관 현상이죠. 그죠? 모세관 표면 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은 표면 장력이 있는데 거기 입자 사이의 간극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자꾸 작아지면 물이 상부로 올라오는 현상은 모세관 현상이랍니다. 거기에 의해서 퀵샌드 나중에 뒤에서 배웁니다. 퀵샌드라고 배웁니다. 이게 봉소 구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겉보기 점착력이 있어요. 겉보기 점착력. 봉소구조 안에 뭐가 있냐면 겉보기 점착력이죠. 점착력이라고 나중에 C라고 합니다. 이게 apparent coherence, 영어로 apparent랍니다. APPARENT랍니다. apparent cohesion이 점착력입니다. 점착력은 끈적한 성질입니다. 풀과 같은 성질이라고 합니다. 풀과 같은 성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겉보기 점착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분을 보고 저 사람은 참
겉보기가 멀쩡해 한다면 뭐라고 하냐? 실속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죠, 그죠? 그 사람은 실속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겉보기가 멀쩡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겉보기 점착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착력이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없는 거랑 똑같은 걸 겉보기 점착력이라 합니다. 결국 그거는 공학적인 영향에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 자, 겉보기 점착력이고요. 입자 간의 좁은 간극에 있는 간극수는 입자 간에 상승하는 현상인 뭐예요? 모세관 현상과 입자 간의 표면 장력에 의한 분리를 토립자의 중량이죠. 토립자의 중량에 의해 방지되어 하여가 아니고 되어 부피는 간극수에 의해서 커진다. 따라서 이 말은 뭐냐면 요 그림 있죠, 그죠? 요 그림이 왼쪽에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동그란 게 입자예요. 타원행이 입자예요. 그러면 요 사이에 간극수가 있어서 입자 사이에는 입자끼리 표면 장력이 작용합니다. 표면 장력이 있어 입자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때 이 입자에는 작용하고 반작용이 있어요. 그죠? 항상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이 있어요. 그죠? 이걸 누가 누르고 있어요? 이 입자의 자중에 의해서 누르고 있다는 거죠. 이 P라는 거죠. 자중에 의해서 누르고 있다는 거죠. 그게 토립자의 자중이에요. 그 자중에 의해서 마치 이게 안에 이 간극수 안에 점착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점착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걸 현상을 뭐라 하냐면 겉보기 점착력이래요. P는 토립자의 자중이고 T는 표면 장력이에요. 그래서 저 겉보기 점착력이에요. 이걸 입자로 여기서 오른쪽에 황색으로 그림을 그려놨죠. 그죠? 이게 물이 흡수되면 이 좁은 간극이 작등기 팽창을 하는 거죠. 이렇게 팽창을 하죠. 팽창해서 넓은 허니콤드 스트럭처를 이루는 겁니다. 이 팽창을 해서 이 입자 사이에 이 검은 점으로 연결되어 있죠. 이게 겉보기 점착력입니다. 이 겉보기 점착력이 마치 점착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을 하는 거죠. 위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학적 성질에서는 아까 정화중 때는 어느 정도 견디는데 동화중 때는 우리가 턱 건드리면 바로 이 스트럭처, 이 구조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겉보기 점착력을 설계에 반영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설계 반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단연히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당 토립자 수는 따라서 단위 부피당 토립자 수는 감소하게 된다. 즉 부피가 증가하더라도 입자끼리 결속되어 있는데 이 힘이 뭐예요? 겉보기 점착력이죠. 겉보기 점착력. 요 검은 점이에요. 그림에서 겉보기 점착력. 밑에 다시 주의 표시를 내렸어요. 겉보기 점착력. 표면 장력에 저항하는 힘 P는 토립자들이 가깝게 접촉하도록 하는 힘이다. 이러한 이유로 뭐예요? 겉보기 점착력이 이 입자의 접촉점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 겉보기 점착력 어느 흙에 발생하고 있어요? 조립토에 발생하고 있다. 조립토에는 무슨 구조가 있어요? 단립구조와 흙구조가 단립구조와 봉소구조가 있다. 봉소구조에는 뭐예요? 겉보기 점착력이 있다. 겉보기 점착력이 어떻게 생겨요? 입자 사이에 물이 침투할 경우에 팽창을 해서 부피가 커지는 현상이죠. 그 커지는 현상이 허니콤드 스트럭처죠. 그 봉소구조죠. 그래서 입자끼리 접촉점에서 마치 점착력이 있는 것처럼 작용하는 가짜 점착력인 겉보기 점착력이 작용한다. 이 이유는 뭐냐면은 위에 표면 장력을 입자를 잡아 당기는데 그걸 잡아 당기지 못하고 위에 하중들이 있죠. 그죠? 하중이 작용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자간의 힘 볼게요. 3-2 입자간의 힘은 조립도는 입자간의 힘은 매우 작죠. 그죠? 입자간의 힘은 입자간의 힘이 있어요. 입자간의 힘이 이건 조립도고 이건 세립토죠. 그죠? 세립토 입자간의 힘은 조립토는 마찰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힘이라는 것은 여기서 힘과 마찰과 전기력인데 이건 마찰에 의해서 일으키기 때문에 점착력이 거의 없다. 그래서 힘이 매우 작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세립토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큽니다. 입자간의 힘이 여기서 입자간의 힘은 전기력을 이야기합니다. 전기력. 즉 점착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점착력. 전기력을 이야기합니다. 점착력. 그거는 결국 점착력이에요. 자, 점토 입자간을 둘러싸고 있는 입자간의 힘의 측정은 매우 어려우므로 구조로서 저는 이거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 노트도 그냥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번역은 하지 않았어요. 조립토와 세립토.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공학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이점이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정리를 해봤는데 잠깐 이 정리가 매우 나중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어 하시고 나중에 제가 번역을 안 해드리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정리를 반복해서 보세요. 자, 이게 왼쪽이 조립토죠. 그죠? 그 다음 오른쪽이 세립토예요. 조립토 한번 볼게요. 자중, 셀프 웨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전기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굿 로드 베어링 커피스 좋은 지지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여기 보세요. 세립토 한번 볼게요. 세립토는 자중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기력이 굉장히 중요해. 그죠? 자중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지력이 좋아요, 안 좋죠? 견디내는 힘을 지지력이래요. 하중을 지지하는 힘. 그거는 뭐예요? 조립토에 비해서 좋지 않다. 그 다음에 조립토 한번 볼게요. 배수 상태 한번 배수 상태가 좋다. 세립토는요. 배수 상태가 거의 없다. 불투수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강도 이건 넘어갈게요. 이건 강도 넘어가고 이 밑에 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설명하기에는 무진장 어려워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이 지금 배운 데는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흙을 이때까지 정량적이지 않는 정성적인 방법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문학을 지금까지 다루듯이 토질역학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물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공학도들은 이 물리적인 현상을 항상 뭐죠? 수치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치적으로 표시해야지 눈으로 드러나서 이걸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걸 하기 위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흙의 삼상관계, 세 개의 관계. 흙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흙은 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기와 물과 토립자로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게 삼상이라고 합니다. 삼상관. 이 삼상이라면 삼상 관계죠. 그죠? 서로의 이 세 개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공학적으로 공학적인 정량적인 양으로 표시하는 하는 것을 흙의 삼상관계라고 그럽니다. 흙의 물리적 흙 부피와 밀도 관계에서 유도를 한번 볼게요. 자, 흙의 물리적인 흙 변수들 한번 볼게요. 흙의 삼상은
자, 물리적인 흙 변수들 보세요. 흙의 삼상, 단위 부피, 항상 단위 부피를 봐요. 단위 부피는 항상 우리 단위 벡터도 그저 1이었죠. 그죠? 혹은 VV 플러스 VL. 이거는 뭐냐면 VV는 뒤에서 그림에 나와요. 간극의 부피. 뭐예요? VS는 뭐예요? 토립자의 부피. 알겠죠? 이렇게 놓든지, 단위 부피를, 전체 부피를 1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립자 부피를 1로 하든지, 두 가지 가정에 의해서 우리는 문제를 풉니다. 항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V가 V 플러스 VS죠. 그죠? 간극 부피 플러스 토립자 부피. 그걸 1을 놓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립자 부피를 1을 놓든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계산을 한다. 그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항상 이 두 개의 가정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자, 부피는 뭐예요? 공기의 부피, 에어가 에어입니다. 공기의 부피, VW는 뭐예요? 워로에서 물의 부피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 S는 소일 그레인에서 토립자의 부피를 이야기합니다. 자, 간극비는 한번 볼게요. 간극의 부피 나누기 토립자의 부피, 앞에서 몇 번 설명했죠. 그죠? 뒤에서 나중에 그림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포화도가 나와요. 포화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간극 속에 물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간극 속에 물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토립자가 있고 간극이 있죠. 간극에는 공기와 물이 있습니다. 공기와 물이 있는데, 물이 얼만큼 공기하고 물이 있는데, 그 비율에서 물이 얼만큼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포화도라고 합니다. 포화도는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간극 부피가 기준이 됩니다. 알겠죠? 간극 부피가 기준이 돼서 물의 부피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냐 하는 것을 포화도라고 합니다. 포화도. 그래서 이건 saturation이라는 SATURATION. 이게 포화도랍니다. 포화도. 원래는 이게 포화죠. 그죠? 이게 포화인데, 도는 뭐냐면 degree of saturation, degree of, 그죠? 포화. 그래서 degree of, SR 읽을 때는 포화도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위 중량 한번 보겠다. 공기 중량이 단위 중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량이 없어요. 공기는 우리는 중량이 없죠. 그죠? 물의 중량은 한번 보세요. 물의 중량은 나중에 이거 뒤에서 합니다. 이거는 비중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토립자의 부피 곱하기 함수비는 계속 배웠죠. 그죠? 함수비 배웠죠. 이거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걸 나중에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여기 밑에 보세요. 토립자의 중량은 비중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토립자의 부피를 곱해서 나타내는 게 뭐예요? 토립자의 중량이라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냐? 비중에서 나옵니다. 비중에서 나중에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6가지 단위 중량이, 서변 단위 중량, 감마 T, 감마 세츄레이션, 아까 포화랬죠. 그 포화 단위 중량. 감마 서브는 수중 단위 중량, 감마 D는 건조 단위 중량, 감마 S는 토립자의 단위 중량, 감마 워러는 물의 단위 중량. 이렇게 1, 2, 3, 4, 5, 6, 6개를 가지고 있다. 6개 있다. 단위 중량이, 보통 단위 중량하면 여러분 한 개만 생각합니다. 단위 중량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지금도. 석사, 박사가도 이걸 구분을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설교수 할 때마다 혼돈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무슨 단위 중량을 쓸 줄을 몰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짚어드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밑에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흙이 있어요. 흙의 구성에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소일 그레인 토립자죠. 그죠?
그럼 왼쪽에는 우리 뭘 쓰냐면 부피를 써요. 부피. 오른쪽에는 중량을 써요. 오른쪽 중량. 이게 항상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중량에서 자 부피 한번 볼게요. 중량 부피 한번 볼게요. 부피 공기 부피를 V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물의 중량을 VW라고 그랬어요. 소일 그레인 토립자의 중량을 VS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기 부피와 물의 부피를 합해서 간극 부피를 했어요. 간극의 부피. 간극비가 아니고 간극의 부피예요. 간극의 부피. 거의 VV라고 그랬어요. V가 보이드라는 거예요. 보이드. 이 소문자로 쓴 거, 이게 보이드라는 거죠. 보이드란 구멍이라는 소리예요. 그죠? 보이드. 이 전체, VV와 VS를 합한 거의 전체 부피 V죠. 그죠? 이 V. 그 다음에 중량으로 넘어올게요. 중량. W는 mg입니다. 그죠? mg. 에다가, 무게에다가, 뭐해서? g. 중력과 습도를 곱한 거죠. 그죠? 공기 무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WA는 제로예요. WW는 지금 여기서 배웠지만, WS부터 먼저 해요. WS부터. WS는 토립자의 중량이에요. 토립자의 중량은 비중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토립자의 부피라고. 이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외우세요. 여러분 유도해서 시험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외우세요. 그리고 이 도피를 그린 것을 섞어놨어요. 섞어놔. 그럼 물의 중량은 뭐냐? 물의 중량은 이 토립자의 중량인데 물이들이 함수비가 더 곱해지면 물의 단위 중량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함수비 우리 배웠죠? 함수비 한번 볼게요. 함수비는 결국 뭐예요? 함수비는 물의 단위 중량에서 뭘 나눴어요? 토립자의 단위 중량으로 나눴죠. 이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함수비 애트버그 리미트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나오죠. 그죠? 이게 WW는 오메가 곱하기 WS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WS만 외우면 되죠. 외우기 싫으면 지금부터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이때는 자 유도하기 전에 단위 부피는 V는 1 큐빅미터 또는 VS 토립자의 단위 중량이 1 큐빅미터라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문제 풀 때. 자 단위 중량 한번 볼게요. 비중은 요것도 보여줘요. 비중은 토립자의 단위 중량 나누기 물의 단위 중량이에요. 항상 기준은 물의 단위 중량 여러분 얼마예요? 물의 단위 중량 얼마예요? 1 톤 퍼 미터 삼성 또는 1kg 퍼 센티미터 삼성 또는 10kg 뉴턴 퍼 미터 삼성이에요. 이 10은 정확하게 9.8입니다. 9.81. 이걸 항상 뭐든지 기준을 물의 단위 중량을 한다는 거죠. 우리 철의 단위 중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8. 앞에 우리 지구의 구조를 가르칠 때 말씀드릴 때 뭐라 했어요? 우리 지구의 평균 단위 중량 5.6 정도 이랬죠. 그죠? 5.6. 그건 뭐하고 비교한 거예요? 물의 단위 중량과 비교해요. 5.6만큼 무겁다는 거죠. 그죠? 철이 7.8이에요. 7.8 톤 퍼 미터 삼성이에요. 그러면 물의 단위 중량 비해서 얼마예요? 7.8배 무겁다는 거예요. 수온은 13.6이죠. 그죠? 13.6배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감마 S죠. 감마 S. 토립자의 단위 중량, 수온의 단위 중량, 그 다음에 철의 단위 중량. 그게 뭐예요? 결국은 비중이라는 말이죠. 그죠? 비중, 무게를 비중이라는 의미 자체가 스페시픽 웨이트예요. 스페시픽 그래비티예요. 중량을 비교했다는 거예요. 자, 중량을 비교했다는 뜻이니까 7.8배 많다. 이게 비중이 그러면 7.8배구나. 그러면 지구의 비중은 뭐지? 5.6 정도 되는구나. 알겠죠? 여러분 이제 그에 대한 개념을
외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토립자의 단위 중량은 요 뒤에서 유도를 합니다. 요 뒤에 밑에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토립자의 단위 중량. 토립은 WS 나누기 VS입니다. 그죠? 그러면 WS를 뽑아내. 그러면 감마S 토립자의 단위 중량 곱하기 토립자의 부피죠. 그죠? 자, 그러면 감마 S는 뭐였어요? 감마 S는 토립자의 중량은 뭐였어요? 위에서 비중을 다룰 때, 그죠? 비중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이었어요. 그죠? 물의 단위 중량이었어요. 그래서 그에다가 토립자의 부피를 곱하면 여러분이 외우라고 했던 빨갛게 표시된 WS는 GS 감마워로 VS가 나오죠. 그죠? 여러분 외우기 싫으면 이거 가지고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비중 개념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걸 외우고 나면 토립자의 토립자의 중량은 식은 자동적으로 외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머리가 무르기 때문에 몇 번만 서면 금방 외워집니다. 단위 중량은, 자, 단위 중량 하기 한 번만, 이거 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단위 중량 감마 T는 전체 중량, 자, 오른쪽의 중량을 모든 걸 다 합한 것을 W이랍니다. W. 이 전체 중량이죠. 왼쪽의 부피를 다 합한 것을 V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단위 중량은 뭐냐면 전체 단위. 이게는 물이 포함되어 있고 공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위 중량, 서뷴 단위 중량이라고 해요. 감마 T는 서뷴 단위 중량이다. 감마 T는, 서뷴 단위 중량은 W 나누기 V입니다. 그래서 W는 뭐예요? W는 여기 왼쪽 그림에 보세요. WA 플러스 WW 플러스 WS예요. 그 WA는 제로니까 WS 플러스 WW예요. 그죠? 나누기 V는 VS 플러스 VV죠. 그죠? 토립자의 부피 플러스 간극의 부피예요. 그럼 이거 외우라고 한 거, 우리 이제 그 식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WS는 뭐예요? GS 토립자 비중 곱하기 물의 단위 중량 곱하기 VS죠. 그죠? 토립자의 부피 플러스 물의 단위 중량, 물의 중량은 뭐였어요? 여기에다 오메가만 곱하면 되죠. 플러스 GS 감마워로 오메가 VS죠. 그죠? 나누기 VS 플러스 VV. 우리는 항상 기준이 뭐예요? 토립자의 기준이에요. 토립자의 부피를 1로 봤기 때문에, 자, 이 토립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토립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줍니다. 각각. 그러면 나눠주면 1 플러스 VV, 간극의 부피 나누기 VS가 되죠. 그죠? 분모는, 그죠? 위에 건 한번 보세요. GS 감마워로 VS 마이너스 나누기 VS 플러스 GS 감마워로 오메가 VS 나누기 VS. 자, 그러면 VS 나누기 VS는 1이에요. 그죠? VS 위에는 1이 나와요. 그래서 GS 감마워로 플러스 GS 감마워로 오메가 함수비가 남죠. 그죠? 밑에 글은 1 플러스 VV 나누기 V, 간극의 부피 나누기 토립자의 부피가 우리 간극비라고 배웠죠. 그죠?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간극비 2였죠. 그죠? 2. 그래서 1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1 플러스 2, 분모가 1 플러스 2고, 분자는 GS로 부정으로 묶어내면 가로하고 1 플러스 오메가 함수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중 곱하기 가로 1 플러스 함수비 가로 닫고 곱하기 감마워로 물의 단위 중량 공통이기 때문에 밖으로 뽑아낸 거죠. 그죠? 감마워로예요. 그래서 감마 T는 여러분 한번 유도를 해보고 외워야 되겠죠. 그죠? 이걸 금방 시험 칠 때 여러분 기사 시험을 치든지 무슨 시험 때 금방 계산을 해야 됩니다. 1분, 2분 내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거의 1분에 하나씩 계산을 할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줘죠. 감마 T는 GS 가로 1 플러스 오메가 나누기 1 플러스 2의 전체 감마 워로 하고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둘째 시간에 이거 셋째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상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이제 셋째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